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민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역학 초보 입문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천간 합충, 지지 상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지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에는 이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삼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합. 이합이라고 하는 것, 삼합이라고 하는 것, 이 방합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입니다. 음과 양의 어느 세력이 많으냐 적으냐, 또 목화토금수 중에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그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 세력을 보는 데에 지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삼합, 방합, 이합을 잘 아시고 이해하셔야만 사주를 간명하는데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인의 합입니다. 인, 호랑이하고 인하고 돼지띠, 인해. 요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해하고 만나게 되면, 지지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요게 합이 됩니다. 합이 돼요. 가깝다 이겁니다. 가까면서 이게 오행이 목으로 바뀝니다. 인해, 목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인해하면 목의 성질이 바뀝니다. 요 해라는 건 수지만은 암장에 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합이 되는 겁니다. 이합. 그 다음에 묘하고 묘하고 술은 합입니다. 묘술을 합하면 뭐가 되느냐? 화가 됩니다. 화. 묘술, 토끼띠하고 개띠는 합이 됩니다. 그래서 묘술 합합니다. 여기는 나무지만은 술을 만나면 화의 성질의 세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유가 금입니다. 진유가 금입니다. 진유가 합하면 요게 금의 성질로 그렇게 바뀝니다. 진유. 그 다음에 사신, 요렇게 합하면 요게 수로 바뀝니다. 사신수. 그 다음에 오하고 미하고 합하면 요게 화가 됩니다. 화. 오미 합화. 그래서 인묘, 진사, 오미, 고담, 오미. 그 다음에 자하고 축하고 합하면은 자축. 요렇게 합하면 요게 토의 성질로 바뀝니다. 토의 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숙달이 돼야 돼요. 인해목, 묘술하, 진유금, 사신수, 오미합, 자축토. 그래서 이 이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합. 그 다음에 삼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건 인호술, 신자진, 사요축, 해묘미 해가지고 세 개가 합해서 합하거나 두 개가 합해도, 예를 든다면 인호술,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띠하고 이렇게 합하면은 요게 화가 됩니다. 화. 인호술 화가 됩니다. 화. 그러니까 요게 두 개만 있어도 화가 됩니다. 반합이 되라. 반합. 요렇게 오하고 술만 있어도 화가 됩니다. 인하고 술만 만나도 화가 됩니다. 요 반합을 잘 하셔야 돼요. 삼합과 반합이다. 요 화라고 하는 건 뭐냐? 호랑이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뭐냐?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호랑이띠하고 말띠하고 개띠하고는 여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은 인옷을, 호랑이, 말띠, 개띠는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만나도 잘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기가 묘한 겁니다. 왜냐, 호랑이하고 말띠, 개띠는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활동성이에요. 진취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파입니다. 신명파. 그래서 가깝습니다. 신자지는 요건 합하면 뭐가 되냐? 요 수가 됩니다. 수, 신자진. 그래서 신자진생은 뭐냐?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원숭이, 쥐띠, 용띠는 수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잘 어울립니다. 기가 비슷해요. 공통성이. 왜냐,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신자나 자진이나 신진이나 이렇게 두 개가 모여도 합이 돼서 수가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화토금수에 무슨 오행이 많으냐 적으냐? 그때 요 삼합을 봐야 오행의 세력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을 배우시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인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의식과 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 불평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팔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오가 있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그 사람의 팔자가 그래서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다. 예를 들면 화가 많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술기를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뇌를 자극해 가지고 그러다면 술지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상하게 바뀌는 주벽이 심한 사람이 타 팔자의 기운에 교감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묘미는 뭐냐? 해묘미는 요게 목이 됩니다. 요건 나무의 성질을 바뀝니다. 나무의 성질. 그래서 해묘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봄의 성질. 그 다음에 사유축은 뭐냐? 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의 성질. 그래서 이건 사유축은 금의 성질 같은 가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목화수, 화수, 목금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모이면은 삼합이 된다는 요 삼합에 대한 공식과 오행에 대한 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합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합이라는 건 동쪽, 남쪽, 북쪽, 서쪽 해서 이게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묘지는 1, 2, 3월, 지는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인묘지는 뭐냐? 이게 목이 됩니다. 목방향이 됩니다. 목방향. 혹은 동방이라도 동방. 인묘진이 합하면 뭐냐? 이게 목의 성질로 바뀝니다. 목의 성질. 근데 이게 해묘미 목보다도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삼합보다 방합이라고 하는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이게 4월, 5월,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요거는 가을 금으로 바뀝니다. 금이 됩니다. 금. 신유술, 금. 해자축. 요게 수로 바뀝니다. 요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세를 풀 때도 어느 방향이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묘진 1, 2, 3월입니다. 4월, 5월, 6월입니다. 7, 8, 9월입니다.
해자축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합이 돼서 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의 이합과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인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임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염된 물을 세척해주고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포용력이 많습니다. 포용력이.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바닷물은 그릇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겨울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 수라고 하는 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모가 뛰어납니다. 지모가. 그 다음에 요 임수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 조절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볼 때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물됨됨이를 지도자의 그릇으로 평가를 합니다. 남이 시비를 걸고 남이 감정적으로 나한테 대들더라도 내가 유연하게 지성적으로 웃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제 싸우는 사람이. 거기에 성인 그렇게 수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남이 다투고 시비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유연하게 지성인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임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임술인이 임진이 할 때 괴강백호살에 임이 꼭 들어갑니다.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고 저력이 있어요. 저력. 어떤 경우든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다시 일보 후퇴해서 이보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 임인이라고 하는 건 암장에 갑병무를 깔고 있습니다. 갑병무. 요 임이라고 하는 건 갑은 식신이 해당이 됩니다. 식신. 물론 일간을 기준에서도 봅니다만은 월지로서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게 직업군이거든요. 부모궁이거든요.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평생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먹는 데다 두는 겁니다. 먹는 데다가.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로가 두느냐가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중요시하는 사람,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명예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이야, 최고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뭐냐,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건 뭐냐, 태용합니다. 수국합니다. 목생합니다. 지지에서 자자생하고 있어요. 자기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재생산해서 관리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명예. 그래서 이민월주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그런 그 기능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월지에 역마를 하게 되면 고향을 떠나 사는 팔자입니다. 고향에서 하는 일보다는 대도시, 국내보다는 외국, 좀 이렇게 큰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역마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건 입춘의 시작을 예미합니다. 입춘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1월 달은 뭡니까?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의욕적이고 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적극적이 있어요. 근데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뭐냐면 조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두르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가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이라고 하는 건 어린 나무거든요. 그 어린애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이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신 공격을 하거나 나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태어난 사람하고 사귈 때는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배우자하고 살 때도 간섭을 많이 하면은 부부 생활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타고난 천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성숙한 인격 함양을 위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어나 태도나 표정이나. 그리고 요 인해일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도박 같은 걸 좋아합니다. 흥행이라든지 도박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욕심이 또 많습니다. 이는 목이 돼가지고 간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사숙고하는 게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배후를 봐야 되고 이면을 봐야 되고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활동이 아무리 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속과 열매를 맺는 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 그래서 사주에 타주에 금이 있으면 돈이 모아지지만은 금이 없으면은 벌기만 하고 나가는 그런 재물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징을 월주는 갖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민은 이제 갑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갑목인데다가 이 노리면 똑같은 동일한 목입니다. 이름은 신강사주가 됩니다. 비견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직이나 국록을 먹을 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견을 국록을 먹을 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생목이거든요. 나를 도와준 어머니가 있어요. 이게 편인. 이건 뭡니까?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독서를 하고. 그래서 교육가로 나가면 크게 출세를 하는데 외고집의 학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태어나면은 뭐냐? 재물운이 박합니다. 왜냐? 그 목이라고 하는 건 요 목의 토는 토가 재물인데 이 토를 목이 너무 많아서 강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남자인 사중거의 재는 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편하게 해주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점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사교적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을목은 뭐냐? 이게 양인격이 됩니다. 양인격. 수생목이니까 학술 교육가로 나가지만은 양인격이 있으면 사람이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요게 병화 날에 태어났다. 병화에는 요 수는 뭡니까? 수국하거든요. 수국하면 뭐가 됩니까? 편관이 됩니다. 관직 명예운이 좋습니다. 바다와 같은 관직이니까 크게 출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바다의 기운이 뭡니까? 수생목해서 기운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직으로 나가더라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어려운 원인은 뭐냐? 요 인이라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인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고 외골수로 인수로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관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정화날에 태어나면 정임합이 됩니다. 정이라면 음란지합이에요. 다정다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건 정관이 되기 때문에 관직으로 나가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세 가니까 학자입니다. 정화는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엄숙한 걸 얘기합니다. 성직자나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나 변호사나 정화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학술 교육 분야에서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토는 뭡니까? 토국수거든요. 이거는 신약사주입니다. 목국토 내가 극을 당하고 내가 남을 긍하거든요. 우리가 신강사주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약사주가 오히려 남에게 극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목국토니까 편관이 됩니다. 관직으로 유망합니다. 관직. 밑에서 수생목 받고 있거든요.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고, 그리고 토국수 재물운도 좋습니다. 재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예운이 좋은 그런 우리가 사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약사주입니다. 이게 정관적입니다. 기토는 적응력이 많아요. 응용력이 많고, 그리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관직으로 나가면 유능하게 되고, 토국수는 재물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가 돼가지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큰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요런 사주가 예를 들다 미토가 있으면은 이 기가 착근을 하기 때문에 동을 받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가 경이 되면 뭐가 됩니까? 금극목이 됩니다. 금극목. 금극목이 되면 뭡니까? 이게 금극목이니까 편제가 되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얘기합니다. 나무를 쪼개서 내가 돈을 만드는 겁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금생수입니다. 임기응변이 능하고 사업적 두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물운이 좋아요. 그럼 인이라고 하는 건 영마니까 무역업 같은 거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뭡니까? 이것이 금극목이니까 이거는 정제가 재물이 됩니다. 금은 항상 돈을 얘기합니다. 재물운이 좋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두뇌가 명석합니다. 임경변이 좋고, 요가 인수가 되면 비견이 됩니다. 식신이 됩니다. 요 식신이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귀신이에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치열합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뭐냐? 내 재산을 겁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개수입니다. 개수는 뭡니까? 수생목에 이게 역시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비겁이 됩니다. 이건 신약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신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협조자가 많고요. 물이 위에 많고 밑에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또 물이 만일 여기 있게 되게 되면은 이 나무는 떠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항상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태가불급의 학문입니다. 목이든지 화든지 토든지 금이든지 수도 너무 많으면, 또 하나도 없으면 그 기가 불안정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